우리가 아르니우스 산익일정을 뿐만 아니라 브랜스턴 로리의 정의에서 산익일정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A,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아니네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H 플러스를 던져주죠. 브랜스턴 로리 정의에서 HA, 이 놈은 H 플러스 던져주니까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물은 했는데, 과거 물은 RHC 산익 중에서 중성인데 얘는 받아들이니까 브랜스턴 로리의 염기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가 있네요. 여기 정반이라면 A-하고 H3O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이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야. 즉 이렇게 던져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놈이 산 A-를 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HA와 A-, H 플러스가 빠진 상태와 들어온 상태가 되니까 이 둘이가 짝의 관계입니다. 즉 HA는 짝, 염기는 A-가 되고 A-이 짝, 산은 HA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하고 하이드로님이면 용도이 역시 짝의 관계에 있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화평에 대해서 평상수 K를 낼 수 있을 것이야. 평상수 K는 HA 농도에 대해서 A-와 H3O 플러스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이다 보니까 HCD라고 쓸게요. 네. 이해했습니까? 여기 산의 K 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표의 평상수를 볼 때 K 값이 1보다 매우 큰 것과 K 값이 1보다 매우 작은 것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K가 1보다 매우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HA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정반응이 잘 되는, 이온화가 잘 되는, 그래서 이건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가역 반응에 대한 이 표시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강산이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1보다 매우 적다는 것은 이온화된 A-H3O 플러스 양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정말 작은가? 오히려 이 반응은 역반응이 좀 더 우세하겠네요. 약산이어요라고 소개될 수 있습니다. 네. 화학원은 주로 강산 간염기 얘기를 다뤘다면은 네. 뭐만 다룬다? 화학초에서는 주로 약한 산들에 대해서 이 약한 산들 중 누가 조금 더 강하냐, 누가 조금 더 약하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네요. A-가 염기잖아요, 그지? A-가 염기라는 것은 물로부터 H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게끔 하겠습니다. A-가 염기라고 했었으니까 물로부터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난다면 HA하고 OH-가 되겠죠. 역시 짝의 관계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의 평상수는 하네요. 어떻게 쓸까? A-의 농도에 대한 선생님 물은 유효한데 액체 상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그러면 HA 농도 그리고 OH- 농도입니다. 그러면 요 K는 받았으니까 이 놈이 염기잖아요. 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산의 짝 염기의 KB 요 얘기를 소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둘의 관계 KA와 KB를 서로 곱하면 어떨까요? 합니다. 이 둘 곱하면 분자 분모의 HA 날아가고 A-는 날아갑니다. 그럼 뭐 남나요? H3O 플러스의 농도와 그리고 OH- 농도가 나와요. KW가 나와요. 결국엔 KA 값이 매우 크다는 뜻은 강산이라고 한다는 뜻은 그 짝 염기는 KB 값이 매우 작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강산의 짝 염기는 약 염기. 그럼 약한 K 값이 작아요. 그럼 K 값이 크게 되죠. 약산의 짝 염기는 강 염기예요. 이런 개념들이 소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염산, 황산, 질산처럼 강산들은 K 값이 1보다 매우 큰 놈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 있다고? 약한 놈들이 관심 있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CH3COOH 아세산을 봤습니다. 이게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자, 이거 아세산 음이온이에요. CH3COO- 이걸 아세산 음이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세트산 하면 HAC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다 쓰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H3O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해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아세트산의 Ka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네요. 아세트산의 Ka 값은 원래는 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아우 0.8 귀찮습니다. 그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만 써봅시다. 어차피 중요한 건 10의 마이너스 5승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스는 KA 말고 뭐 HCN 이런 것들의 K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는 어차피 토탈이 K적이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질문이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K는 C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건데요. C가 뭡니까? 하면 초기 농도를 뜻합니다. 컨센트레이션 초기 농도를 뜻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게 반응 전입니다. 우리 맨날 화학 평형이라든지 또는 화학 반응 얘기할 때 반응 전 얼마 정도 반응했어? 반응 후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네. 이온화되는 비율을 이온화도 알파라고 쓰고 있습니다. 강산이면 이온화 알파가 거의 1에 근접한, 약산이면 0에 근접한, 그렇다고 0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C 알파만큼 비율로 줄어들면 알파의 비율로 줄어들면 C 알파만큼 만들어지고 C 알파만큼 만들어지겠지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 후에는 일부가 이온화됐으니까 남아있는 아스산은 C에 1-알파만큼 남아있겠고 아스산 음이온과 그리고 하이드로gen 이온은 C알파, C알파만큼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a 값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하죠. 이 놈은 HAC 아세트산의 농도에 따른 아세트산 음이온 농도와 하이드로gen 이온 농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게 C에 1-알파에 대해서 아세트산 C알파, 하이드로gen 이온 C알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면 만약에 이온화도 알파가 0.05보다 작다면 한 5%보다 작다면 1-알파를 그냥 1로 퉁치만 하겠다는 거죠. 5%를 위해요. 오차한계 정도 5% 정도는 무시할만 하겠다는 거죠. 즉 이걸 1로 퉁치면 C 하나 없어지니까 C알파 제곱으로 KA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건 KB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초기 농도가 이온화도 알파 제곱하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0.1몰 농도 HCl이었다면 H 플러스 농도는 얼마 됩니까 하면 0.1몰 되니까 그치? 그래서 pH는 1 나와요. 이건 뭐이기 때문에 강산이라서요. 그럼 강산이 아닌 약산으로서 0.1몰 농도의 아세트산의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Ka 값이 얼마였다고? 10-5승을 주도록 할게요. 이건 무는 값을 준 겁니다. C는 0.1이었잖아. 초기 농도는 0.1몰 농도였잖아. 알겠습니까? 알파의 제곱 되겠습니다. 0.1의 알파의 제곱 10-5승이에요. 알파는 10-2승이에요.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 됩니까? 라고 썼을 때 H 플러스 농도는 얼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C알파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처음 농도 얼마? 0.1이고 이온화도 알파가 10-2승이니까 10-3승몰 농도 나오네요. pH는 얼마라고요? 그렇지. 이 경우 pH는 3이요 하겠습니다. 즉 똑같은 0.1몰 농도인데 강산은 거의 100% 이온화돼서 pH 1로 약산은 100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이온화되지 않다 보니까 pH 3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화 적정하는 것들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중화 적정하면 약산의 강염기 분들 이 재밌는 것들이 화학 2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화원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소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산에 수산화듐 붓는 과정의 pH였다면은 하겠습니다. 얘는 pH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훅 치솟으면서 해서 pH 7 중앙 포인트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게 강산에다가 강염기 분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라는 약산에다가
NaOH 분면 하겠습니다. 온감생식 1은요 어디서 출발한다? 3에서 출발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꽤 완만한 부분. 이게 완충력의 버퍼 솔루션에 해당하는 완충력적인 해당입니다. 물론 이것까지 아직 지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수렴되는 건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pH 7에서 중화 포인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역에서 중화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 이해됐어요? 네.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오늘 이 정도에서 브레스드 로리의 정의에 의해서 KA를 내는 뭐 얼마든지 암모니아 같은 KB도 동일하게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화학 투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관련된 프린트 하나 나눠줄 테니까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정리. 10분짜리네.